자, 1번 갈게. 자, 1번은 우리 집합 문제였고요. 그리고 얘는 원소랑 집합에 포함 관계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봤어. 자, 우리 실제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는 좀 등장을 할 거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실수만 하지 말자. 알았죠? 자, 우리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자, 집합 안에 이렇게 공집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고 0이라는 집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 이렇게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은 뭐다? 원소, 즉 A라는 집합 안에 하나의 원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뭐야? 하나의 원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봐 라고 했는데, 자, 지금 1번 보면은 문제 공집합이 A의 원소냐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집합이 원소이려면 A 안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그냥 되어 있었어야 돼. 공집합 1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공집합이 또 다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A의 원소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다면 우리 1번은 사실 맞는 거였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2, 3, 4, 5번은 전부 다 올바른 표현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가볼까요? 2번. 자, 우리 2번도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자, 이 와중에 우리 집합에 연산이 들어가 있었어. 자, 집합에 연산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포함 관계까지도 판단을 우리가 해주시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얘 보니까 우리 A라고 하는 녀석이 12와 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너가 2랑 x제곱 더하기 우리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 자, 근데 문제에서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가 뭐다? 공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다? B 빼기 A가 우리 뭐니까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A가 B를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A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X의 값은 X제곱 더하기 X가 우리 뭐가 되는 거? 12가 되는 걸 우리가 찾았으면 되고요. 그때 우리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4고 3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뭐였다? 3이었다. 우리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는 겹쳐지는 원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됐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도 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이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우리가 써야 돼.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 법칙이라고 하면, 그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제 뭐 요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연산 법칙에서도 우리 뭐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 집합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었다면 3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 써보면 A에 우리가 이런 연산이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돼 있어. A 합집합 B의 교집합, 너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사실 얘를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연산 법칙을 조금 써서 차집합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봐보면 사실 너가 의미하는 녀석은 우리 잠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우리 A랑 B라는 집합이 있었대. 자, 그러면 너는 어디 A에만 속한 녀석과 B에만 속한 녀석 두 개를 합친 녀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하자?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성립하는 걸 우리가 1, 2, 3, 4, 5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저는요, 이 연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연산을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문제에다가 뭐 하면 되니까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3번으로 등장을 한 이유도 쌤이 생각할 때는, 자, 1번을 먼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1번에 A의 동그라미 2개짜리 연산에 A의 여집합이래. 자, 그럼 A와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너는 A의 교집합에 우리 A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A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이야. 그래서 두 개를 빼면요. 그냥 너는 뭐야?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뭐다? 1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돼.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3번에 등장을 한 거고요. 만약에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연산이 잘못된 거였다면 이 문제는 약간 뒤쪽에 배치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네가 2번, 3번, 4번, 5번도 한 번씩 대입을 해보고 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았죠? 그리고 연산이 안 되면 쌤한테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 4번 가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우리 함수 문제 중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직접 합성하는 그런 문제였어. 직접 우리가 함수를 합성하는 합성함수 문제 중에서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합성해야 되는 녀석이더라.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원래는 우리 F랑 G랑 합성을 했을 때 얘네가 G랑 F랑 합성을 한 녀석은 사실은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는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연산을 직접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fx를 보니까 자, 너는 3-x였고요. 자, 그 다음에 gx는 너는 2x 더하기 k.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문제에서 F랑 G를 합성을 한 녀석과 G랑 F를 합성한 녀석이 서로 같게 되는 우리 K의 값을 찾아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F 안에 GX를 집어넣은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너는 3-G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GX를 그대로 대입하면 3-2x-k다 라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우리가 뭐야? fx를 갖다가 대입한 녀석을 구해보면 너는 2 곱하기 fx는 우리 더하기 k. 자, 이렇게 우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 우리 연산을 해보면 fx 대신에 3-x를 집어넣으니까 넌 6-2x 더하기 k다 라고 우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뭐랑 -2x랑 -2x는 같으니까 3-k는 뭐다? 6 플러스 k.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5번도 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왔고, 자,
이 녀석은, 이 유형은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합 문제 풀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집합의 연산 법칙이야. 자, 우리가 배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거기에다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산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너네가 바로 풀 수 있을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B 빼기 A랑 A 빼기 B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거는 정리하지 않고요, 3번만 먼저 가보도록 할게. 정답만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A의 여집합에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얘네들을 전체를 우리가 여집합을 한 녀석이 문제에 나왔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선생님이 먼저 쓸게. 자, 여집합을 먼저 쓰면요, 너는 A의 교집합에, 다시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이 녀석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너는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에 있어가지고 너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면요, 얘가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 다시 합집합, 너는 A의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 A랑 A의 교집합은 뭐다? 너는 공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결국엔 남아있는 거 A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너는 뭐다? A의 교집합 B가 되는 게 맞아. 자, 근데 3번에 보면 문제에서 가운데가 합집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3번 연산이 잘못됐다 라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된다. 집합의 연산 법칙은 너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것처럼 연산을 잘할 수 있게 반드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가봅시다. 6번. 자, 6번은 우리 마찬가지로 집합에 해당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자, 얘는 우리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자, 선생님이 주변 학교들 기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수원 외고 기출들을 보지만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시험 문제로 안 되는 학교는 거의 없었어. 그래서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풀이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너네가 스스로 복습만 한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시계 대입해서 뭔가 연산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학생은 너는 얼마다? 40명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그래서 선생님이 N 야구다 라고 해서 N 야라고 쓸게. 자, 그럼 너는 얼마다? 25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N 축이라고 씁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7명이래. 자, 근데 야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 야구와, 그치? 축구의 교집합을 구해야 돼. 됐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 야구보다 축구가 더 작아.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가 되려면 항상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축구가 야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치? 얘의 최대값은 사실은 얼마가 되더라? 너는 17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 얘네 교집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얘네들이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서 교집합이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는데, 자, 너네 두 개를 우리가 더하면, 얘네 두 개 더해보면 얼마다? 42 이렇게 되죠. 그치? 얘가 42명이야. 근데 우리 전체 집합보다 42가 더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교집합이 어떻게?
두 명만 교집합이 되면 전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을 포함하면서 40명을 넘지 않게 찾아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은 식으로 증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기보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합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증명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더하면 정답이 얼마다? 19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복습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쌤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 너네가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고 원소의 개수의 최대 선생님이 식으로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개념들을 자꾸 다시 적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7번 가보도록 할게. 7번. 자, 우리 7번 같은 경우는 명제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서 얘는 우리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우리 명제가 참일 때 진리집합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항상 대우는 언제나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참이더라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요. 자, 근데 명제에서 나 Q가 P가 되는 녀석이 참인 명제래.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Q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더라? 나는 P라는 집합에 포함되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대우니까 너의 반대가 Q의 너의 반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써보면 P의 교집합에 Q의 여집합을 하면 너가 결국에는 Q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당연히 P의 여집합에 교집합 Q를 하면요, 너도 우리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얘네들을 다시 그치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라고 하면 우리 위에 있는 걸 밑에다 써보면 P 빼기 Q가 너는 Q의 여집합이야. 자, 마찬가지 너는 Q 빼기 P가 P의 여집합이야. 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문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최대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낸 다음에 정답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1번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했더니 아니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P 합집합 Q가 P냐라고 했는데 P랑 Q의 포함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치? 왜?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Q랑 P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성립하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여기다가 3번도 당연히 우리가 안 될 거고 4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쌤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의 안에 Q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한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그럼 5번을 보면 Q라고 하는 건 어때? Q의 바깥쪽이야. 바깥쪽에 의미하는 게 Q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P를 합쳤대. P를 합쳤어. 그럼 Q의 여집합이랑 P를 합치면 얘가 사실은 뭐가 되냐? P 합집합 Q를 하면 얘가 전체 집합이야. 아까 우리 얘가 P라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자,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 우리 공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몇 번이었다? 5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다, 이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였지 라는 거를 미리 캐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포항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자, 우리 8번은 명제 문제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유형이지.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는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 어떻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그리고 P는 Q이기 위해 우리가 조건을 구해봤더니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자, A가 어때? X, 그리고 너는 8인 녀석이 3,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녀석의 필요 조건이래.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포함관계를 바로 표현을 좀 해보면요. 자, 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성립해야 되더라? 이렇게 성립해야 되더라.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8 수직선 위에 표시해보면 3, 7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녀석이 3에서 7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A는 이쪽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은 당연히 7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A는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1이 너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X가 요번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얘가 충분 조건이래. 자, 그럼 우리가 충분 조건이니까 포함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그냥 성립하면 돼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에 표시하면 2가 있고요, 5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녀석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어떻게 돼? B-1이 여기에 있었어야 되고요. 4는 당연히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했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B-1이 2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우리 B는 어떻게 되더라?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A의 최대값은 얼마? 3이고요. B의 최소값은 얼마다? 얘도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정답은 6이라고 돼서 우리 어떻게 되더라?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자,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봤지만 그치? 문제가 어려운 건 없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볼게요. 9번. 자, 우리 9번 문제도 집합에서 나왔는데요. 자, 우리 얘는 서로 소인 집합을 찾아봐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집합 A랑 B가 서로 소가 아닌 걸 우리 찾아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기억은 A가 X바, X는 소수래. 자, 그 다음에 B는 X바, X는 짝수래. 자, 우리 문제에서 서로 소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소수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2라는 원소가 있지. 당연히 우리 뭐야? 짝수 중에 당연히 2라는 원소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분명히 두 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A랑 B는 서로 소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됐지? 아마 이 문제 서로소를 찾아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선생님이 볼 때는 있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자, 니은은 A가 유리수야. 그치? 그 다음 B는 무리수야. 절대 얘네 두 개는 겹쳐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여서 우리는 째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 얘가 평행사변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말은 뭐야? 자, 근데 우리 평행사변형 중에서 각 대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거나 대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마름모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분명히 교집합이 존재하지. 그래서 우리 뭐다? 디귿도 서로소가 아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리을. 자, 리을은 A가, 그치?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X가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야. 자, 근데 B는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보니까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자,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이 없어. 그래서 얘는 서로소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몇 번이었다? 기억과 디귿 2번이었다. 조심하셔야 돼. 서로소인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소가 아닌 걸 찾으라고 문제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가보도록 합시다. 10번. 자, 우리 얘 명제에서 마찬가지 우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찾아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어떻게 하자, 얘 포함 관계를 반드시 잘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자, 우리 1번. 자, 1번은 자, P라고 하는 거 결과값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P는 X는 Y야. 자, 근데 Q는 X는 Y는 0이어야 된대. 그치? 자,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해? 이렇게 성립해.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건 충분 조건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충분 조건. 자, 근데 이 와중에 필요는 안 된대. 필요는 안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되고 충분 조건만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 1번은 필요 조건이어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 P가 자, X가 양수이고 여기 2고야 2고. 그 다음에 Y도 뭐야? 양수래. 자, 그랬더니 얘가 Q는 X 더하기 Y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얘도 2고 X, Y가 양수래. 자, 즉 무슨 말이야?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더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부호가 같으니까 얘네 두 개도 어때? 다 뭐야? 양수여야. 너도 양수이고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사실은. 너 Y도 양수다. 됐니?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에 두 개가 서로 완벽하게 같네?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3번은 P가 자, 이렇게 돼 있어. X 더하기 Y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Q라고 하는 녀석은 너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또는 너가 Y가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두 개 더 하면 제가 되니까 우리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Q에는 X가 2이면서 Y가 마이너스 5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치? 물론 두 개가 뭐야? 더해서 2보다 큰 녀석이 당연히 너는 될 수 있어. 근데 그 이외의 것도 존재하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더라? 너는 반대로 이렇게 성립해.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충분 조건인 건 몇 번이더라? 3번만 우리가 뭐야? 정답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야? 필요 조건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인 경우도 우리가 뭐야? 필요 조건만 가능하다. 4번, 5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가지고 오시면 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집합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집합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다른 우리가 생소한 조건을 달아. 그래서 조건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이든 명제든 함수든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출제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접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생소한 문제들을 조건들을 문제에 집어넣으면 돼.
사실 너네가 이제 나중에 고3 돼서 모의고사나 평가원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들을 풀다 보면요, 실제로 시험 문제들이 어려운 게 조건이 전부 다 달려있어. 조건 가, 조건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달려있든지, 아니면 집합에 의해서 조건제시법이 나열이 되어 있든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만약에 제출했다면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차분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집합 x가 있다. 자, 근데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해서 선생님이 10까지 우선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10은 포함이 안 되네. 자, 그럼 9까지 이렇게. 자, 그때 원소 n에 대하여, 자,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fn이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fn은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고요. 자, 개수이면서 동시에 뭐야? 여기에 들어간 어떤 숫자가 부분 집합의 뭐야? 원소 중에서 최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억부터 먼저 가보면요. 자, 기억은 F6이야. 자, 너가 8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6이라는 원소가 어때? 최소인 집합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니까, 자, 나는 6이 최소가 됐어.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우리가 제외를 해야 되고요. 우리 7이랑 8이랑 9로만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우리 2의 3승계 이렇게 돼서 너는 8개가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뭐다? 기억은 맞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건이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조건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A가 X의 원소이면서, X의 원소, X의 원소이면서, 자, B가 X의 원소인데 조건이, 자, A보다 B가 더 클 때, 그러면 FA가 FB보다 크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이야. 자, 근데 우리 위에 있는 녀석을 생각을 해볼게. 자, 최소의 원소가 6일 땐 우리가 3개로만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최소인 원소가 뭐야? 5였다고 해볼까? 자, 그럼 얘는 몇 개로? 6, 7, 8, 9라는, 그치?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부분 집합을 만들면 돼. 즉, 원소가, 최소인 원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 디귿 선생님 이쪽에다가 좀 풀게. 자, 디귿은 F1부터 F1 더하기 F3 더하기 그래서 F5, 3, 5, 7, 9까지 더하래. F5 더하기 F7 더하기 F9. 자, 이렇게 됐어. 자, 얘를 다 더했더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342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1이 최소인 원소가 될 때는 내가 2부터 9까지 8개의 숫자로 만들면 되니까 넌 2의 8승이에요. 자, 그럼 3일 때는 4부터 9까지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넌 2의 6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면 6위에서 아까 우리 써놨네. 너는 그래서 2의 몇 승? 4승입니다. 너는 2의 제곱이고요. 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너도 짝수, 너도 짝수, 너도 짝수, 너도 짝수인데 더하면 1이 있지. 그럼 결국엔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우리가 굳이 다 더할 필요가 없었죠. 홀수니까 답이 홀수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뭐다? 틀렸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이었다? 3번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갈 건데요. 자, 12번은 우리 절대부등식에 해당하는 단원이었고요. 자, 근데 얘는 우리 문제에서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 자, 근데 다행히 직접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요. 자, 얘는 우리가 뭐야? 이 문제에서 증명을 시켜놨네. 우리는 뭐 하면 돼? 박스형 문제를 그냥 박스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야. 절대값 A에 더하기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다. 너는 절대값 A 더하기 B다 라고 우리 얘를 사실은 풀어내면 됩니다. A 빼기 B네. 여기는 A 빼기 B. 자, 절대값끼리는 우리가 바로 빼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고요. 얘를 제곱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뺐어.
자, 그래서 친절하게 제곱한 게 나왔거든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자 이렇게 됐는데, 자, 빼기. 이제 나에서 널 제곱한 걸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 자, 근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실은 뭐랑 똑같아? A-B의 제곱이랑 똑같죠.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인데 제곱을 하면 똑같아질 거니까. 그치?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가 뭐더라? 우리 가에 들어가야 될 식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전개를 했더니, 자, 얘야, 얘. 자, 우리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어차피 곱하면, 그치? A가 양수든 B가 양수든 A가 음수든 B가 양수든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뭐가 나와? 얘는 양수만 나와. 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절대값 A, B라고 써도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야? 아, 요만큼이 뭐가 되더라? 나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니까, 자, 지금 밑에 이 나 해서 이에 절대값 AB, 그 다음에 더하기 AB. 자, 얘가,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치?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자,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녀석은 뭐일 때? 아, 너가 0이 될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절대값 A, B에 너를 계산한 게 사실은 마이너스 AB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야?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절대값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뭐다? 아, 결국엔 AB가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언제? 다일 때 우리가 성립하더라. A랑 B가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혹은 0이 되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였다? 아, 4번이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박스형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가장 쉬운 문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왜? 앞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천천히 따라와서 식을 찾아보면 문제 충분히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우리 13번은 절대부등식인데, 자, 아직도 이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더라고. 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사실은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교육과정상에 책에 없는 교과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얘를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외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그냥 하신다고 보시면 돼. 물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겠지. 근데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다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 한 번만 먼저 적어보고 갈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얘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푸는 녀석이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B. 자, 그럼 결국에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녀석 위에 점 P가 A, B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 얼마란 소리야? 너는 4였다 라고 하는 녀석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제곱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리고 더하기 3의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이 13번 문제도 쌤이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맞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쌤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어거지로 사용하는 건데,
쌤은 이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으로 푸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좀 더 선호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쌤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나중에 추후에 수능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수능에 코시-슈바르츠 나오냐? 아니, 절대 안 나와. 알았죠? 그러니까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으니까 너는 4에 마이너스에 a 더하기 얼마? 2b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어떻게 되더라? 7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자, 얘를 우리가 구하면 돼. 자, 근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더하기 2b가 어떻게 최소값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자, a 앞의 개수는 얼마야? 1이고요. b 앞의 개수는 2야.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x가 1이었고요. y가 2였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너는 1 더하기 2, 4. 너가 항상 크거나 같아. 뭐다? a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너가 4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a 더하기 2b의 범위를 적어보면 너는 2 루트 얼마? 5가 될 거고요. 너는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죠. 그러니까 너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니까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최대값은 7 더하기 2 루트 5가 되더라 라고 우리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더라? 5번이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시-슈바르츠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코시-슈바르츠를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이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갈게. 14번. 자, 14번 문제도 자, 우리 집합에 해당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한, 집합이 아니라 함수죠. 함수. 선생님이 번호를 착각해서 그렇네. 함수예요. 함수. 자, 우리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1대1 함수.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x가 y값을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x는 그 y값을 결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다른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녀석이더라. 자, 문제로 보면 x는 1, 2, 3, 4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바 x는 n 이하의 소수래. 자, 그러니까 x는 소수밖에 안 된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가 조건에 이런 이상한 녀석이 써 있어. x1이 x2랑 다르면 그때 fx1이랑 fx2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녀석이 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거다? 너가 1대1 함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F2는 5래요. F2는 무조건 5가 돼야 된대.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의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돼? 60개가 되게 만들어 보래.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60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면 돼. 자, 그럼 1, 2, 3, 4가 있고요. 자, 우리 소수부터 쓰면 너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등등등, 그 다음에 옆에다가 여기다 쓸게 17 이렇게 계속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더래? 5로 가야 되더래. 자, 그럼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써놨거든요. 그럼 이 5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면 그 다음에 3은 5개고요. 그 다음에 4는 4개가 돼.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냐? 30에 120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60개의 원소가 나타나지가 않아. 맞지? 자,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우리가 17을 좀 제외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녀석은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이다 라고 하면 얘가 우리가 얼마가 돼? 60개가 되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y는 2, 3, 5, 7, 11, 13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갑자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물어보래. 자, 그럼 n 이하의 소수기 때문에, 그치? 얘가 13 이하의 소수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아니죠. 14 이하의 소수도 너고요. 15 이하의 소수도 너야. 그러면 얘가 최대로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더라? n이 얼마일 때? 16일 때. 자, 우리 n이 17이 돼버리면 원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뭐야? 60개가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은 얼마였다? 16이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우리 15번은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 얘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기보다는, 그치? 뭐냐면 하나씩 함수값을 우리가 잘 대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잘 푸셔야 돼. 나중에 우리 수열에서도 또 이런 문제에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fx는 자,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 한 번은 2분의 x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2분의 x 더하기 1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x가 짝수일 때, 우리 짝수일 때는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x가 홀수일 때는 우리 뭐야?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f에 내가 몇 번째 대입을 해야 129를 대입한 녀석이 1이 되니? 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치? 몇 번 합성이 됐냐라고 하니까 나는 f의 129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돼. 자, f의 129는 너는 홀수니까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2분의 13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너는 얼마다? 65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f에 뭐야? 65를 대입한 녀석을 우리가 찾아야 돼. 너가 또 홀수네? 그럼 너는 2분의 66 이렇게 돼서 너는 얼마다? 33. 이거 또 홀수야. 그러면 우리 f에 33을 대입하면 너는 2분의 34 이렇게 돼서 너는 또 17이 될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f에 다시 우리 얼마? 17을 우리가 대입하면, 그치? 너는 우리 뭐가 되더라? 2분의 또 18 이렇게 돼서 너는 또 9야. 아이고, 계속 홀수네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우리 뭐야? 9를 대입하면 너는 2분의 10 이렇게 돼서 5고요. 그 다음에 f에 또 5를 대입하면 너는 2분의 6 이렇게 돼서 3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 f3은 2분의 4가 돼서 너는 얼마다? 2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분의 2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다? 1 이렇게 되겠지. 즉 내가 얘를 몇 번 대입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 대입했네.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이 4번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한 번 하나씩 우리가 차분하게 대입해봐. 너가 f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한 게 2고요. 세 번째 합성한 게 3이고요. 네 번째 합성한 거, 다섯 번째 합성한 거, 여섯 번째 합성한 거, 일곱 번째 합성한 거, 여덟 번째 합성하니까 결과값이 얼마? 1이 되네. 그치? 그래서 8번 합성을 하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16번 문제도 집합에서 등장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나마 집합에서 조금 문제들을 까다롭게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얘도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집합인데 사실은 얘네들 중에서 이 문제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자, AK는 너가 X바
k-1에서부터 k-2에서 x가 2에서 너는 x가 k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x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실수래. 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정수라는 말이 아니라 실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연결된 어떤 값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너는 그럼 결국엔 부등식 안에 포함되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구나, 원소가.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야. 자, 기억부터 먼저 봐볼게. 자, 기억을 보니까 자, 우리 A1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녀석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럼 A1을 먼저 구해보면 A1은 너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너는 선생님이 부등식만 좀 쓸게. 자, 마이너스 1에서 너는 x가 어디까지더라? 2까지더라.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따가 풀 거기 때문에 A2는 그럼 너는 0에서 얼마? x가 3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A3은 너는 어디까지? 1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너는 4까지야. 자, 그리고 A4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A4는 너가 어디서? 2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너는 5까지야. 됐지? 그러면 너네 두 개는 절대 어때?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어때? 올바른 녀석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니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니은. 자, 니은은 자, 이렇게 써있네. 자, A의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너 A의 m의 합집합 A의 m 플러스 3에 대해서 성립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얘 우리가 A의 m을 선생님이 먼저 써보면 자, A의 m은 자, 너는 m-2부터 너는 x가 m 플러스 1까지 자, 이렇게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 3을 먼저 구해보면 자, 너는 m 플러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너는 m 플러스 얼마? 4까지 자, 이렇게 성립할 거야. 자, 근데 우리 A의 m 플러스 1에서부터 1을 구해보면 너는 m-1에서부터 지금 x가 어디까지 되는 거냐? m 플러스 2까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부등식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면 선생님 합집합이니까 m-2부터 m 플러스 4까지 돼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얘네들 중에서도 m 플러스 1은 원소가 될 수가 없어. 그치? 등호가 없잖아. 근데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이 이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니까 너는 m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포함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단 이 원소 하나 때문에 성립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 문제를 적어놓고 우리가 찾아주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우리 이제 디귿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전부 다 좀 적었는데 자, 4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 범위를 선생님이 써보면 자, 3에서 x가 어디까지냐? 너는 6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4에서 너는 x가 어디까지냐? 7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5에서 x가 어디까지냐? 너는 8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9 이하의 자연수까지만 우리가 구하셔야 되니까 6에서 너는 x가 9까지고요. 마지막 너는 7에서 x가 9까지, 10까지. 자, 그러니까 이 범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서 자, AK와 자, 디귿은 AK와 서로소가 아니라 자, 서로소가 아닌 유한집합이래. 서로소가 아닌 유한집합. 즉, 얘네들은 뭐야? 원소들을 어때?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원소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게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자, 근데 우리 얘는 기억하라.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 기억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기억은 A1이랑 A4는 교집합을 하면 뭐야? 공집합이야. 자, 보니까 너는 A1이랑 너는 어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자, 근데 1부터 3까지는 어때? 겹쳐지는 부분이 3개가 다 있거든요. 그치? 즉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어때? 겹쳐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소를 몇 개를 구할 수 있냐? 원소 1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너네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너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야. 맞지? 자, 마찬가지. 자, 우리 여기다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4까지, 5까지 한번 써보자. 자, 얘도 이 3개는 어때?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자, 그래서 너도 뭐야? 원소를 우리가 몇 개? 1개를 가지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마지막 너네 세 개도 어때? 겹쳐지는 원소가 최소 한 개는 있거든요.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원소 한 개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원소 한 개와 이 마지막 범위에 해당하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AK, 즉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최소로 원소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3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더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몇 개로 나왔으니까 4개로 나왔으니까 우리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17번 문제 갈 건데, 자, 17번 문제는 우리 함수에서, 자, 쌤이 사실 수업 시간에 조금 강조한 거긴 한데, 얘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돼. 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서술형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되지만 서술형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있잖아, 사실 합성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리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x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구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만약에 우리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서술형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시간 별로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분명히 수업 시간에 쌤이 다루기도 했고요. 너네들도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너가 1이고요. 너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너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야.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걸 우리 fx라고 할게. 자, 근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y에 f에 다시 내가 f에 x를 뭐 한 걸 구하라? 합성한 걸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자, 그럼 여기에서 쌤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미 나왔네. 자, 그럼 그래프가 교점이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그 교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f의 f1부터 먼저 그냥 구해봅시다. 자, 너는 1을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너는 f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너는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너는 1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f에 f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냐? 자, 마이너스 1은 얼마야? 1이거든요. 그럼 너는 다시 f의 1이야. 자, 근데 f의 1은 또 우리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너의 지금 선생님이 뭘 대입했냐면 1을 먼저 대입했거든요. 자, 1을 대입한 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너는 1일 때 1이야. 그치? 자,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니까 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쌤이 점 2개만 찍었거든? 자, 이 2개의 점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봐. 몇 번밖에 없냐? 3번밖에 없어요. 3번. 쌤은 우연치 않게 점을 2개를 대입해서 정답을 찾았지만, 그치?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뭐도? 2도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F0이 얼마인지도 찾아보는 거고. 됐어요? F0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대입했더니 이와 비슷한 그래프, 즉,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1인 그래프가 만약에 2개가 있어. 그러면 어디일 때? 2일 때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도 같으면 뭐야? 0일 때도 대입해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야? 함수값을 대입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찾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될 때만 이 방법을 쓰세요. 내가 직접 그려야 될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술형 1번 가볼게. 서술형 1번.
자, 서술형 1번은 우리 집합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소를 먼저 찾고 원소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으로 집합의 연산으로 포함되는 함수들의 포함되는 집합의 원소들을 결과를 적어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어려웠냐? 가우스 때문이야. 가우스. 우리 가우스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우스 함수라는 건 사실 너네가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만 나와야 돼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어. 근데 물론 사실 가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능에 안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등장을 안 한 편이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사실은 등장을 좀 안 하는데 이제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가우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냥 가우스 X에 대한 특징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우리 A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옆에다 그냥 쓸게요. 너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래. 자, 근데 B를 보니까 자, B도 지금 가우스 X에 대해 실수라고 되어 있지만 EX가 너는 가우스 EX래. 자, 우리 가우스는 무조건 뭐냐면 정수밖에 안 돼. 자, 정수밖에 안 되는데 X가 그치?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니. 얘를 정수로 만드는 값만 우리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선생님이 적어보면 자,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자, 그 다음에 0도 당연히 되겠죠. 자, 당연히 2분의 1이면 너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너 당연히 1도 돼, 2분의 3도 돼. 자, 그래서 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자, 당연히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그래서 너는 엄청 숫자가 많아요. 즉, EX를 뭐로 만드는 숫자? 정수로 만드는 숫자는 전부 다 B의 원소가 되더라. 자, 그럼 C도 마찬가지 바로 가볼게. 자, C는 3X가 뭐가 되는 거? 가우스 3X가 되는 거.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정수거든. 그러면 쌤이 마이너스 1부터 써볼게. 마이너스 1도 되거든. 쌤이 마이너스 1부터 쓰는 건 A가 마이너스 1부터라서 그래. 근데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긴 하죠. 자, 그러면서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도 되고요. 넌 마이너스 3분의 1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0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3분의 1도 되고요. 너는 3분의 2도 되고요. 너는 1도 되고요.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를 우리 문제에서 구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B랑 C를 합치면 결국에는 너 전부 다 들어가는 원소야. 자, 근데 A랑 교집합이래. 우리는 어디 범위에서만? 마이너스 1에서 X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우리가 찾아봐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를 우리가 그대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포함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부터 먼저 쓸게. 마이너스 2분의 1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0도 우리가 포함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도 포함되고요. 2분의 1도 포함되고 우리 3분의 2도 포함되고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원소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우스 때문에 문제를 조금 당황했을 수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문제는 쉬운 문제였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은요. 자, 서술형 2번 문제는 우리 집합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얘는 약간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이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어야 될지를 잘 이제 몰랐었던, 단순하게 사실 적으면 됐는데 이 문제는 쌤도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저희를 잘 모르겠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수학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출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소단원이라고 할 게 사실은 쌤은 없는 것 같고, 소단원이라고 하면 무한집합 정도? 우리가 무한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 호텔이 이때 근데 제시한 집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보기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줬어. 자, 힐베르트의 호텔은 객실을 무한히 많은 호텔이래요. 힐베르트 호텔은 객실이 무한히 많은 호텔이래. 어느 날 호텔의 객실이 모두 빈 방이 없는데 한 손님이 찾아와 객실을 한 개를 요구했대. 자, 호텔 지배인은 당황할 만도 하지만 손님에게 방을 바로 마련해줬대. 방이 없는데 방을 마련해줬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근데 지배인의 해결 방식은 각 객실을 그 다음번 객실로 넘기면, 그치? 그러니까 1호실에 있던 사람을 2호실, 2호실에 있던 사람을 3호실, 3호실에 있던 사람을 4호실로 옮기면 방의 개수가 무한개이기 때문에 한 칸씩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호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그 1호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됐대. 자, 그럼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위의 상황에서 K명의 손님이 찾아와 K의 객실을 요구했을 때 지배인은 이들 모두에게 어떻게 방을 마련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자, K명이 더 들어왔잖아. 그럼 1번은 K 플러스 1번째 방에 가면 돼. 2번은 K 플러스 2번째 방에 가면 되고 3번은 K 플러스 3번째 방으로 가면 돼. 그치? 그래서 각 호실에 있는 녀석이 아니지, 사람들을 우리가 뭐다? N 플러스 K번째 방으로 이동시키면 몇 개의 방이 남는 거야? K 개의 방이 남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너무 단순하지, 그치?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몰라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조금 창의적인데요. 2번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게 써도 선생님이 허락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쌤이었다면 쌤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위의 상황에서 무한히 많은 손님이 호텔에 도착하면 무한히 많은 객실을 요구했어. 당연히 객실을 줘야 되겠지, 지배인은. 근데 이걸 방을 또 마련할 수가 있대. 왜? 방이 무한개니까 무한히 많이 와도 무한히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이 모두에게 어떻게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를 서술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봐봐, 1번 방에 있던 사람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2번 방에 놓을 거야. 자, 근데 2번 방에 있던 사람을 4번 방에 놓고요, 3번 방에 있던 사람을 6번 방에 놓을 거야.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방을 전부 다 뭐로? 짝수로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무한히 갔을 때 뭐야? 짝수 번째 방만 전부 다 차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홀수 번째 방 1, 3, 5, 7, 9에 해당하는 홀수 번째 방에 있어서는 방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사람을 뭐야? 홀수 번째 방에다가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나는 2 곱하기 n번째 방으로 손님들을 이동시키면 돼요. 이동시키면 홀수 번째 방이 뭐다? 무한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선생님, 무한히 방이 차 있으니까 그 다음번 무한대로 방을 다 옮긴 다음에 무한히 차 있는 방에 사람들을 넣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렇게 썼다고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틀리겠다라고 하면 쌤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짝수 번째 방에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고 홀수 번째 방을 무한히 남겨놓고 홀수 번째 방에 전부 다 배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가장 좋은 정답이지 않을까. 쌤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3번 갈게요. 서술형 3번. 자, 서술형 3번은 절대부등식에 해당하는 녀석이었고요.
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절대 빼놓지 않고 출제를 할 거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자, 근데 우리 이야기를 선생님이 자주 했지만 너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너네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자, 문제에서 보니까 자, x가 3보다 크고요. 자, 그때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자, 너의 그래서 최소값을 m, 그 다음에 그때 x값을 우리가 n이라고 할 때 m 곱하기 n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9기 때문에 자, 우리 모양을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요. 너가 어때? 더하기 9를 한번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이 너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16 이렇게 돼서 그치? 너가 우리 얼마가 돼? 8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너가 최소값이 8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녀석은 최소값이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니?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우리가 최소값은 17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9랑요 너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이랑 두 개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9의 제곱이 너가 뭐가 될 때 16이니까 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뭐일 때 4일 때 성립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x의 값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와. 자, 근데 당연히 우리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뭐였다? 루트 13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했어야 되는 녀석은 17 루트 13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최소값은 17이었고 그때 x값 m은 루트 13이었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4번은 자, 얘는 명제에 해당하는 녀석이었고요. 얘는 명제를 부정해서 명제의 부정과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야. 자, 한번 볼게. 자, 전체 집합 U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래요. 자, 1, 2, 3 해서 너는 10까지 되는 자연수래. 자, 그랬더니 P라고 하는 명제가 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더하기 27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명제는 너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어때? 작대. 자, 그때 not에 not p 또는 q 자, 얘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자, 우리 먼저 얘는 p의 여집합의 합집합 q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 또 not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너의 여집합을 구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너가, 그치? 우리는 너 뭐 구하면 돼? P 빼기 그냥 Q를 우리가 구하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럼 P에 대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보면 너는 X가 크거나 같다. 그치? 너는 9랑 3으로 될 거니까 9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또는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 P 안에 들어가는 녀석의 원소를 보면 1, 2, 3,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Q의 집합을 우리가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2가 너는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니까 우리 x는 7에서 어디 사이더라? 마이너스 3 사이다. 자, 그럼 우리 Q라고 하는 녀석의 뭐야? 녀석은 1, 2, 3, 4, 5, 6이었죠. 되니?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빼면 우리 뭐가 남아? 9랑 10만 남네. 그래서 이 녀석이 뭐니까 9랑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집합의 합은 원소의 합은 얼마다? 19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됐었네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1번은 가우스 때문에 힘들었고요. 2번은 약간 창의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3번, 4번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많이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중간고사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고라고 시험 문제가 막 엄청 어려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것들,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